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 기술 먼저 설명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신약을 개발해서 해외 빅파마 커다란 제약회사에 글로벌 제약회사에 글로벌 신약 구호물질로서 라이센싱 아웃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플랫폼 설명드리고 어떤 신약 구호물질을 개발 중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 30분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피한 거 아니고요. 약을 개발하는 전체 두 방향이다. 그러니까 양리물질, 그러니까 약효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이렇게 사서 먹는 타이레놀, 또 양리물질이에요. 분자량이 작은 화합물이죠. 그리고 십전대보탕, 이것도 천연물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최절정기를 구가하고 있는 치료용 항체,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NA는 유전자 치료법 하는 거죠. RNA는 siRNA. 우리나라가 잘해요. 서울대학교에 김빈내리 교수님도 계시고요. 2년 전에 노벨상도 받았고, 그래서 그 분야도 잘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양리물질, 그 중에서도 저희는 단백질을 가지고 약을 개발해요. 그런 양리물질, 합성의약품, 천연물, 단백질, 핵산 이런 것들이 약은 아니에요. 양리물질이지. 약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몸에 퍼져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두 가지 커다란 카테고리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데, 합성의약품, 천연물들은 분자량이 작아요. 그래서 먹거나 주사 맞아도 우리 생체 내 전송이 몸에 퍼져야 돼요. 약이 되려고 하면은 몸에 퍼져야 됩니다. 몸에 안 퍼지면은 약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바르거나 안약으로 떨어뜨리거나 뭐 코로 이렇게 흡입하거나 그렇게 약을 개발하는 그 리미테이션이 한정돼 있어요. 반면에 이런 고분자 물질, 단백질, 핵산, DNA, RNA, 항체 이런 것들은 정확한 기전을 갖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픈 데만 갈 수 있어요. 기전 특이적, 표적 치료법, 표적 항암제 이런 걸 개발할 수 있게 뛰어난 약효를 갖고 있죠. 근데 커요. 크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생체 내 전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설렁탕 먹는다고 설렁탕에 녹아있는 단백질들이 온몸에 쫙 퍼지진 않잖아요. 자, 그건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그 아주 좋은 점, 몸에 퍼진다, 아주 약효가 좋다. 그럼 아주 약효가 좋은, 몸에 퍼지지 않는 그런 양리물질들이 몸에 퍼지면 굉장히 약을 개발하는 좋은 기술이 되겠죠. 그런 기술이 저희가 갖고 있는 양리물질을 생체 내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 기술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양리물질 중에서도 어떤 걸로 약을 개발할 것이냐. 양리물질과 약은 다르고요. 저희는 중간에 양리물질을 신약 후보물질로 만드는 회사예요. 저희는 단백질을 가지고 약을 개발하는데요. 특정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기능을 잊어버리거나 기능을 이상한 걸 갖거나 그러면 비용이 생겨요, 몸에. 그럴 때 약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잘하는 분야로 해서 합성화합물, 천연물, DNA는 유전자 치료법, RNA는 이제 뭐 어떤 걸 못 만들게 하거나 치료용 항체 뭐 이런 걸 막 집어넣어서 약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단백질을 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혈관 조사한다고 해서 그 혈관을 통해서 각 조직 안에 각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저희 기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의 특성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체 내 전송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에요. 생체 내 전송. 약이 되려고 하면 몸에 퍼져야 되는데 그렇게 퍼지지 않는 양리물질을 퍼지게 만들어서 신약 구보물질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세포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이렇게 용수철처럼 생긴 것이 양리물질을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기술이 저희 기술이에요.
그리고 요 양리물질 이렇게 박스처럼 생긴 거 양리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양한 양리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약효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 후보 물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해외 빅파마가 사다가 약으로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저희 회사는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약국이나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을 팔게 그렇게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약효를 띠고 있는 물질을 신약 물질화시키는 그런 회사예요. 이렇게 들어가요. 양리물질이. 우리의 하나의 세포는 이런 막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중에 기존 전선 기술에 비해서 무엇이 다르냐. 일단 잘 들어간다. 기존 전선 기술에 비해서 훨씬 잘 들어간다. 세포 안에. 왜 그러면 세포 안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세포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세포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병을 발생시키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은 세포 안에가 95%가 세포 안에 존재해요. 세포 바깥에는 5%밖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아마 10개 말씀하시면 그중에 9개는 세포 안에 반드시 양리물질이 약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치료가 되는 병들이에요. 그러니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이 번쩍번쩍한 양리물질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것들도 안에 들어가는데 훨씬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세포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생체 내 전성이 이렇게 돼야지 약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포를 연속 투과해서 이렇게 퍼져야 돼요. 뇌질환, 뇌질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인간광우병 이런 것들 다 뇌에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약이 있나요? 약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치료할 수 있는 양리물질들은 존재하거나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뇌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저희의 기술입니다. 그걸 정리하면은 한 번 들어가면 끝난다. 그러면은 약을 개발하는 그런 특별한 기술로서 가치가 크게 떨어지겠죠. 들어가서 나오고 해야지 퍼진다. 그게 생체 내 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네이처 메디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이런데 제가 이거 시작한 지 20년 됐거든요. 제가 30에 유학 가서 40에 교수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52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넘었죠. 이것만 했어요. 다른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의 특성은 세포막을 직접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세포 간 연속 전송이 되니 우리처럼 하나의 세포로 생긴 생명체가 아닌 이런 동물을 포함해서 사람까지 생체 내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니 그러니까 양리물질을 신약물질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떠한 치료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는 그 양리물질 약효를 갖고 있는 물질을 신약으로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췌장암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해외 빅파마랑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계약을 맺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돈을 받고 저희 그 기술이 양리물질을 신약 후보 물질화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여러 가지 양리물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의뢰해갖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양리물질을 정말 신약 후보 물질로 개발해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 라이센싱이에요. 기술 라이센싱에 의해서 개발 중에 있는 후보 물질. 여기서 잘 나오면은 후보 물질 라이센싱을 다시 해가야 돼요. 첫 번째는 파킨슨병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ICP 파킨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단백질 이름은 그냥 제가 붙인 거고요. 파킨슨병 치료 물질이에요. 이런 뇌질환, 퇴행성 뇌질환, 뇌신경세포 질환 이런 것들은 퇴행성이 많고요.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전혀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특정 나쁜 단백질이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천천히 여러 가지 이유로 뇌신경세포에 쌓여가는 질병이 많아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거는. 그리고 기분과 우리의 무드, 기분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신경세포에 그런 나쁜 단백질이 점점 쌓여가서 그런 우리의 뇌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게 알츠하이머. 우리의 운동성을 관장하는 그런 뇌신경세포에 나쁜 단백질이 점점 쌓여가서 뇌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질병이 파킨슨. 문제는 나쁜 단백질의 침착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컨셉 말씀드렸을 때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단백질을 제거해주면 병이 치료되겠죠.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그런 청소 단백질을 투입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뇌 조직 안으로, 뇌 신경세포 안으로.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그 단백질이 정맥 주사 되면은 뇌 신경세포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쁜 독이 몸에서 해독되지 않고 독극물이 독이라서 이상한데 그런 물질들이 뇌신경세포에 쌓이거나 나쁜 단백질, 이렇게 제거돼야 되는 단백질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동물 모델들이 잘 걷지 못하고 수영도 못 치고 다람쥐 쳇바퀴도 못 돌리고 운동성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 파킨슨 병이 걸려서 병원에 오는 환자를 보면은 보통 80% 정도의 뇌신경세포가 이미 죽었어요. 나머지 20%는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약은 없죠. 아시다시피. 뭐 엘도파 같은 거를 이렇게 나중에 한 3년, 4년, 5년 먹으면은 나중에 한 10번씩 먹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다 안 죽었어요. 20%, 30%는 살아있어요. 아프기만 하지. 그걸 살리자. 더 이상 그런 나쁜 단백질의 침착을 완전히 제거해갖고 다 긁어내갖고 그런 20, 30% 그 살아있는 뇌신경세포를 살리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일상생활 할 수 있다. 뭐 100m 달리기 선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약물조차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90%, 100% 이렇게 회복한다고 해서 다행히 이 물질은 개발 단계의 모든 비용은 국내 일동제약이 개발 비용을 대고 해외 빅파마가 사가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1단계 진행 중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는 완전히 사가는 거고 1단계 내년 2월이면 1단계가 이제 끝나가 합니다. 두 번째는 췌장암 치료제. 보통 바이오 벤처 오시면은 물론 항암제 안 하는 데 없습니다. 보통. 저희도 항암제가 타겟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상세포, 안 아픈 세포와 아픈 세포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픈 세포만 가게 하자. 그게 표적치료법 아닙니까? 아까 이 컨셉 말씀드렸을 때 타이레놀 먹으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죠. 근데 저희 거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퍼진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다 퍼진 다음에 혈관 벽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조직 안에 퍼져요. 그리고 아픈 세포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전특이적 표적 치료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상세포에는 작동 안 해요. 그러니까 아픈 세포에만 거기에 저희가 보내준 단백질이 결합하는 또 다른 단백질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적 치료법이 가능한 거죠. 췌장암은 왜 특히 뭐 다른 암보다 췌장암 약이 없어요.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생로병사의 생로병사의 뭐죠? TV 프로그램? 비밀 이런 거 보면은 진단도 어렵다. 뭐 간 뒤에 깊숙이 척추 아래 숨어 있고 진단도 굉장히 어렵고 약도 없다. 일단 걸려서 병원 오면은 수술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런 거에 그 치료제 개발에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췌장암 치료제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투여하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데 다니시고 또 그리고 바이오 벤처 보시면은 항암제 이런 거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다. 췌장암을 등에 심었다고 등암이 아니죠. 이건 췌장암이에요. 사람의 췌장암을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정상세포는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정상세포, 안 아픈 세포. 예, 정상세포에도 가요. 저희 기술이. 그러나 거기에는 정상인데 뭐 역할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세포, 그 다음 세포, 그 다음 세포로 가다가 거기서 암세포를 만나면 거기에 존재해서 췌장암세포만 이렇게 죽여요. 90%. 정상세포는 빨간 게 하나도 안 죽죠. 같은 췌장에서 끄집어낸 정상세포인데. 병원에 가면은 젬시타빈이라는 거를 주사해요. 엘라이 릴리 미국에 있는 회사가 만든 이게 췌장암을 이렇게 만든 거고 췌장에 많이 줄어들죠. 저희 거는 빨간 게 다 없어졌어요. 뭐 98%.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췌장암 치료법보다 동등 훨씬 이상이다. 그리고 정상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 찾아가서 죽인다. 표적 치료법이다. 이런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 물질은 아직 약은 아니에요. 언제나 저는 후보 물질이라고 꼭 씁니다. 후보 물질은 다른 외국의 회사가 사가겠다, 사갈 마음이 있다. 아직 사간 건 아니에요. 사인도 아직 안 했어요. 그걸 사가겠다고 한 지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고 단 조건이 있다. 원숭이 실험을 해서 잘 나올 경우에 사갈 마음이 있다 해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췌장암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는 저희 독자적으로 저희가 머리 써서 저희가 개발하고 저희가 비임상하고 이런 후보 물질이고요. 근데 저희 연구원들이 70명인데요. 70명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10개 이상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는 신약 후보 물질을 4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상대편 회사들, 해외 빅파마들, 해외 여러 회사들이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양리 물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저희 기술에 적용해서 양리 물질을 저희 기술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리 물질을 신약 구보 물질화 시켜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굉장히 유명한 스티브 호킹 박사 얼마 전에 죽었어요. 예. 루게릭병으로. 머릿속에 하나의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근육이 울그러들고 줄어들고 뒤틀리고 해서 결국 이제 목숨을 잃는 굉장히 무서운 루게릭병인데요. FXN이라고 하는 단백질 하나가 머릿속에 부족하면은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저희 기술이 생체 내 전송을 시켜주고 특히 뇌 조직 안에 뇌 신경세포 안에 어떤 단백질을 넣어줄 수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주자. 그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병에 약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 기술을 만들어서 후보물질로 도출해 다오. 그게 이제 기술 라이센싱이에요. 물론 저쪽으로 라이센싱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셀리버리 내부에서 저쪽에 의뢰를 받아갖고 만들어줘요. 예,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정말 질병 치료 효과가 약으로 개발할 만큼 훌륭하다. 그러면은 신약 후보물질이 화된 거고 그걸 사가야 돼요. 그거는 후보물질 라이센싱이 되는 거죠. 예, 2단계로 나눠갖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의 기술을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1번은 자기네가 연구소에서 우리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네의 독자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에 기술 라이센싱 1번. 2번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네가 갖고 있는 훌륭한 양리 물질을 우리한테 의뢰해서 후보 물질화 시켜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좋은 게 나오면은 다시 라이센싱해서 사가는 2단계로. 그게 2번째.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고요. 이미 글로벌 제약사 A, B 이렇게 해갖고 일동제약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아실 거고요.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파킨슨병 췌장암 치료제는 파킨슨병은 딴 데서 사간다는 데가 있어서 라이센싱 단계 이미 진입했고 이렇게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췌장암은 말씀드린 대로 원숭이 실험을 조건으로 사갈 마음이 있다. 지금 이제 가격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약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임상, 이상, 저희는 임상, 이상, 3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상장을 시켜주는 이유는 이런 비즈니스, 이런 사업 모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에 가야지 꼭 해외 빅파마들이 사가냐? 예,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해외 빅파마들은 이렇게 전 세계를 보면서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특이한 약물, 후보물질이 있는가를 무지하게 그 사람 많이 풀어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물질이 정말 좋다. 질병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저희는 설치류와, 그러니까 생쥐와 원숭이에서 독성 시험 다 했는데, 예, 그 단계에서 괜찮다 하면은 얼마든지 라이센싱 해갑니다. 여기에 사례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임상 이상에 파는 거하고 뭐 비임상 단계에서 파는 거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뭐 1조, 이거는 3.5조 뭐 이렇게 갖고 얼마든지 개발 후보물질 비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싱이 가능하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업 개발 모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버는 모델이에요. 저희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리 물질을 신약 후보 물질화 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의 독자적인 후보 물질이 있어요. 예, 그것도 4개 플러스 다른 데서 의뢰한 거 플러스 해갖고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하죠. 그렇게 우리가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다른 그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에 뭐 비임상만 하는데도 150억이 들어요. 국내에서 하면은 30억 정도면은 한 번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데서 하면은 해외 빅파마들이 인정 안 하거나 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비용은 개발 파트너, 비임상, 임상 개발에 드는 모든 비용을 대겠다 하는 파트너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는 파트너예요. 후보 물질은 우리가 대고, 일동제약이 파킨슨병 치료 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대겠다. 그리고 뭐 생산은 스위스에서 하고, 독성은 영국에서 하고, 효력 시험은 유럽, 핀란드에서 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1, 2등 안에 들어가게 잘하는 데서 하면 당연히 돈이 비싸겠죠. 이렇게 해야지 사가겠다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미 뭐 여기서 생산해 이렇게 갖고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빅파마가 이제 사가는 계약에 의해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동제약은 돈만 대고 뭐냐?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은 라이센싱 하면은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이익을 이렇게 쉐어하는, 이익을 나누는 그런 전형적인 사업 개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있는 저희 선생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1998년 유학 가서요. 8월 18일 날 시작했어요. 8월 18일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난 날.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바꿔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부산에서 이제 창업을 해서요. 2014년 3월에 창업해서 2014년 11월 달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11월이니까 10월 말이니까 정확히 만 4년 된 거죠. 4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배 구조 및 재무에 또 관심 있어 하실 건데요. 그거는 우리 주관사가, 저희 회사가 성장성 특례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사가 책임지고 상장을 시켜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얘기는 주관사, DB 금융투자, 옛날 동부증권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관련된 사항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셀리버리 IPO는 공모 예전 가격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밴드가 형성되어 있고요. 공모 예전 금액은 228억에서 285억, 전량 신주 모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하고 내일까지 해서 수요 예측을 받아서 목요일 날 확정 공모 가격이 공시가 될 거고요. 청약은 10월 29, 30 다음 주 월화가 되겠습니다. 환불일은 11월 1일이 되겠고요. 상장 예정일은 11월 9일입니다. 근본 셀리버리는 그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주관사의 풋백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90% 미만 하회하는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면 저희 DB금융투자가 되사주는 이제 그런 풋백 옵션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청약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